조계종 새 원로의장의 불영 자광대종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수석 부의장의 보선대종사, 차석 부의장의 도후대종사, 새 원로의원의 법등스님과 동명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후보에 단독 출마한 성효스님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선거 없이 선출된 성효스님은 효행 본찰의 사풍을 이어 전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납 25년 이상의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1급 승가고시가 실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87명의 스님들이 응시해 종단 발전과 포교 비전 등의 내용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합천 도원사가 몽골 불교 정체성 확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도원사가 몽골 최초 불교 사원과 세 번째 MOU를 체결하고 최대 불교의식인 마이트라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석고등학교 학생들이 의정부 봉화정사에서 템플데이 체험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절에서 목탁을 치고 법문을 들으며 불교와 벽을 조금씩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새 원로의장의 자광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수석 부의장의 보선대종사, 차석 부의장의 도후대종사를 선출했습니다. 새 원로의원으로 법등스님과 동명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어제 72차 원로회의를 열고 새 원로회의 의장의 자광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수석 부의장에는 보선 대종사를, 차석 부의장에는 도우 대종사를 선출하며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했습니다. 자광 대종사는 원로의장 선출 직후 내부적으로는 위상과 복지 강화를, 종단적으로는 출가자와 불자 감소 극복에 지혜를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원로위원들이 제대로 종단의 어른인 노릇을 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실공히 종단의 원로위원으로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원로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단의 불교계 원로위원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혼란하면은 나라에서도 혼란하면은 우리 원로위원회에서 나라에 대한 따끔한 정책도 할 수 있는 72차 원로회의는 중앙종회 227회 임시회에서 추천한 직지사 법등스님과 선운사 동명스님을 만장일치로 새 원로위원에 선출했습니다. 또 해자스님 등 7명의 대종사와 정륜스님 등 6명의 명사법계 특별전형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전원 통과시켰습니다. 원로회의 의장으로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대원대종사와 수석부의장 성우대종사에게는 오는 1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10년 동안 원로회의 의원으로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원로스님과 총무원장 스님께 이 종단을 화합해가지고 하나로 중심을 가지고 종단 안정과 발전, 그리고 국가의 안정과 발전, 나아가서는 모든 종교를 주도하는 그런 불교로 다시 도약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7대 집행부 주요 사업 진행 과정을 보고하며 특히 오는 19일 출범하는 천년을 세우다 추진이 출범식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4월 19일 과거 천년을 세우는 열암곡 마예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과 미래 천년을 세우는 명상센터 건립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로회의 의장 자광대종사를 비롯해 새로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5년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차기 주지 후보에 단독 출마한 성효 스님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선거 없이 선출된 성효 스님은 효행 본찰의 사풍을 이어 전법 포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차기 주지 후보에 성효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용주사는 어제 오후 경내 관음전에서 차기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성효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후보자 경쟁 없이 성효 스님이 단독 출마하면서 산중총회법에 따라 용주사는 산중총회 개회와 함께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당선장을 수여했습니다.
성효 스님은 효행 본찰의 사풍을 이어 전법 포교에 매진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효행 사찰의 근본 뜻을 저버리지 않고 전임 스님들의 어떤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요. 또 종단의 큰 안건으로 떠오른 전법에 관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 이끌어 보도록.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은 지난 4년 동안 물심양면 도움을 준 사중 스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한편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아 경험이 풍부한 차기 주지 후보자에게 격려와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두루두루 경험과 많은 걸 쌓으셔서 아마 앞으로 우리 이 교구 본사 주지신 교구장 스님으로서 역할을 아마 잘 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효 스님은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 삼위계를, 1987년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총무원 후법부장과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장, 제14대부터 16대 중앙종회의원,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와 산막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나란다 축제 운영위원장을 지내며 청소년 신행과 포교에 매진해온 성효 스님은 용주사의 역사적 배경과 효행 본찰의 문화를 활용한 포교 콘텐츠 개발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조대왕의 그런 뜻도 있고 세종세조라는 역사적 큰 틀에서 용주사의 어떤 역할은 효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포교 전략을 강조한 성효 스님의 차기 주지 후보자 당선으로 효행 본찰이 어떤 전법의 변화를 모색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승납 25년 이상의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1급 승가고시가 어제 실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87명의 스님들이 응시해 종단 발전과 포교 비전 등의 내용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최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 1급 승가고시 접수처와 면접 대기 장소가 차려졌습니다. 고시에 응시한 스님들이 국제회의장을 찾아와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긴장감을 덜기 위해 담소를 나눕니다. 지금 타국인 네팔 룸비니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어떤 중요한 그런 승가고시에 응시해야 될 어떤 그런 사명감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단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검증하는 올해 1급 승가고시는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87명의 대덕, 해덕 스님들이 응시했습니다. 출가자가 많았던 90년대 후반 스님들이 많이 응시했으며 승가고시에 부정적이었던 수자 스님들의 응시가 늘어난 것이 응시자 증가를 이끈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수자 스님들 그런 게 왜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자 스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선원 수자 스님들과 교감하는 그 우리 이원 스님들의 공감 인식, 교감이 아주 이제 많이 좋아져서 소통이 좋아져서 그런 결과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시험은 오후 2시부터 부실장 집무실과 분과회의실 등에서 나눠 치러졌습니다. 응시 스님들은 수행 이력과 포교 비전, 종단 발전에 대한 해안 등을 평가받는 다대일 심층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출가자 급간과 불자들의 참여율 저조 등 시대 상황 속 출가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을을 다니면서 전법 포교가 아니라 얼굴을 보고 교감하는 정도로까지 하는 거죠. 스님은 여기 여러분들 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부처님의 제자는 저렇게 영롱히 살아있으니 부처님의 법은 영영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시위원장으로서의 자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1급 승가고시 합격자 발표는 오늘 오후 조계종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를 통해 공지됩니다.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종덕, 현덕, 법계 품서식은 다음 달 조계사에서 동행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한국의 7대 종교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30개 회원종단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공동 대표 의장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으로 힘든 국가 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고 국민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 종교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희망하고 있어 국민 화합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종단협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불교계 회원종단에 전국 16,000여 사찰에서 자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온 국민이 염원하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도하며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가 홍성군에 산불 피해 성금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제 홍성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과 교구스님들, 홍성주지협의회장 경보스님, 고산사 주지 성화스님, 이영록 홍성군수, 황선동 문화관광과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은 산불 진화와 고산사 보호에 애쓴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복구에 써달라며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용록 홍성군수도 불교계의 도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지역 불자 봉사 모임 연꽃 모임 활동을 한 이정옥 불자 외 4명이 동국대학교 동국건학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어제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꽃마을 활동 불자들이 동국건학장학금으로 총 5,100만 원을 보시했습니다. 동국당 1타 대종사,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과의 인연으로 기부를 결심한 불자들은 인생을 회항하며 사망 이후 49제 사용할 비용을 동국대에 기부했습니다. 이사장 동관스님은 인생의 마지막 회항을 동국대에 해주신다는 말씀에 감동이라며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기부 의사를 밝힌 이정옥 기부자는 팔순을 맞아 다음 생에 무식하지 않고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동국대에 보시했다며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몽골인들의 신행생활에는 아직도 샤머니즘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렵게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몽골 불교에 합천 도원사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도원사가 몽골 최초 불교 사원인 에르덴조 사원과 세 번째 MOU를 체결하고 몽골 최대 불교 의식인 마이트라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7.4배 정도의 광활한 대륙 몽골. 혹독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 유목민들은 야생동물과 가축에 기대 척박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존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몽골 불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자 마음의 위안을 주며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달 29일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육로로 7시간을 달려 카라콜롬 에르덴조 사원에 도착한 합천 도원사 순례단. 몽골 최초 사원인 에르덴조 사원의 문화교류와 지원을 시작한 지 올해로 3년째. 해를 거듭날수록 순례단을 맞이하는 지역민들의 환대가 성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3회째 MOU 체결을 다시 했는데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다시 처음으로 시작돼서 깊은 관계를 가져서 서로 우정을 가지고 양국 간의 불교에 대해서 서로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불교가 잘 됐으면 바랍니다. 에르덴조 사원 주지 바샹술랭 스님은 도원사 순례단을 몽골의 가장 큰 불교 행사인 마이트라 법회에 초청해 다시 한번 순례단의 방문에 환대했습니다.
대우하는 분들 있는데 대우하는 일수 있는데 그때인데. 일단 분들 있으면 네 필요가 하겠지인데. 50% 제가 부담스러운 분들 있으면 뭐 되면 망고된 분들 있으면 집 저항 오로 좀 나이가 40다 봤을 때는 강타도 망고된 보다 부담스러운 분들 있으면 내가 사이든 설사 바람단 비비에서 서로 네. 뒷부분도 나가가 되는 게 드리고 싶다. 마이트라 법회는 미래 부처님이 하루라도 빨리 출현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원해 주기를 염원하는 몽골 최대 불교 의식입니다. 한편 도원사 원각 스님과 신도들은 지난해 12월 에르덴주 사원 전 주지 촐로 스님의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고 사리봉안당을 찾아 하루빨리 환지본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새 생명이 나거나 죽음을 맞을 때 가장 먼저 사원을 찾는 몽골 국민들. 전통 샤머니즘이 여전히 혼재해 있지만 옛 불교의식과 문화를 복원하려는 몽골 스님들의 노력에 도원사의 문화교류가 더해져 새로운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한적한 산사가 오랜만에 학생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석고등학교 학생들이 의정부 봉화정사에서 템플데이 체험에 나선 건데요. 학생들은 목탁을 치고 법문을 들으며 불교와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시에 지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목탁을 처음 잡았습니다. 파라미타 동아리 학생을 따라 천천히 목탁을 두드리며 마음의 고요를 찾아갑니다. 지난 1일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석고등학교 학생들이 의정부 봉화정사에서 템플데이를 보냈습니다. 종립학교에 다니지만 불교에 대해 잘 몰랐던 학생들은 교법사의 불교 교육과 다양한 체험으로 불교의 벽을 조금씩 허물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일단 불교 학교임에도 불교를 많이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불교를 더 깊이 있게 알게 하고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접하는 이런 처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날 영석고와 봉화정사는 1사찰 1학교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 사찰과 학생들이 교류하며 종교와 친숙한 환경을 만들고 불자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석고는 글쓰기, 진로 코칭 등 개개인에 맞춘 특별 템플스테이를 개발해 학생들이 불교와 함께 삶을 읽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종교에 점점 관심이 좀 없어지는 신세대들을 불교와 만나게 해서 앞으로 그 불교의 어떤 그런 좋은 장점들을 학생들이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잘. 봉화정사 회주 도일 스님은 딱딱한 법당이 아닌 야외에서 즉석 법문으로 학생들의 시선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성품을 지녔다며 자비, 보시 같은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가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 성품을 잘 키우면은 뭐가 돼? 부처가 되는 거예요. 영석고는 이날 템플데이를 시작으로 매달 봉화정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성주 관운사가 지난 5일 원각스님 초청 보살계 수계살림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관운사 보살계 수계살림 법회에는 관운사 회주 지산스님, 주지 징암스님을 비롯해 수계를 받기 위해 1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석했습니다. 관운사 회주 지산스님은 계를 받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심으로 돌아가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언제든 계를 다시 받아 몸과 마음을 스스로 청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운사 주지 징암스님은 불자라면 반드시 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운사 수계 제자들은 계율을 지키며 참된 불자의 삶을 살 것을 소원했습니다. 1급 승가고시 응시자가 40% 증가했는데요. 전법 포교의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